안녕하세요. 통통 튀는 차통의 김비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랜드로버 디펜더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디펜더는 7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고요. 또 랜드로버를 상징하는 모델입니다. 또 독특한 디자인과 또 오프로드 감성 등으로 또 매니아층들이 많은데요. 또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또 디펜더만의 매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더의 디자인은 독창적입니다. 사각형의 디자인인데 좀 곡선이 가미되면서 매끄러운 느낌이 듭니다. 짧은 오버행은 차량의 강인함과 견고함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는 깜찍한 원형이고 방향지시 등은 실제로 켜보니까 굉장히 작습니다. 얼핏 봐서는 차체가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전장은 5.18mm, 전폭은 1996mm로 생각보다 큽니다. 후면부를 보면 스페어 타이어가 노출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이드 오픈 테일 게이트와 측면의 각종 도구가 담긴 캐리어도 특징입니다. 리어 램프가 작은 사각형인 점도 눈에 띕니다. 내부 또한 개성이 강하고 깔끔한 느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앞좌석 센터 페시아를 가로지르는 아그네슘 합금 크로스카 빔입니다. 표면을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활용하면서 독특한 모습을 구현했습니다. 도어 트림 등 내부에는 볼트로 고정한 모습도 보입니다. SK텔레콤과 협업해 T맵도 기본 탑재했습니다. 3D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화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클리어 사이트 그라인드 뷰는 모닛 안에를 통과해서 보는 것 같은 시야가 들어옵니다. 룸 미러를 HD 비디오 스크린으로 전환하면 차량 후면의 사각지대까지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클리어 사이트 룸 미러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펜더의 휠 베이스는 3022mm에 달하고 2열의 내구름은 1m에 가까운 992mm여서 편안한 실내 공간을 또 제공합니다. 네, 본격적인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승하는 날짜는요 12월 30일이고요. 2020년도 거의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참 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정말 좀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요. 참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또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구나 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영상은 이제 아마 편집 작업을 끝내면 아마 1월 첫째 주쯤에 이제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기념으로 또 오늘 마지막 시승을 또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랜드로버 디펜더고요. 디펜더는 이제 그 S240, 240S하고 240SE 그리고 이제 240 런치 에디션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240SE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게 90 모델이 있고 110 모델이 있는데요. 110 모델, 90 모델.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롱바디 모델이 이제 110 모델만 들어와서 이렇게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9,565만 원이고요. 그리고 옵션으로 이제 익스플로러 팩이 탑재가 됐습니다. 이 차를 이제 처음 봤을 때요, 굉장히 좀 작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에 출시되기 전에 보도자료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약간 소형 SUV인가? 그래서 미니도 좀 생각이 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소울 얘기도 하시던데, 글쎄요, 직접 보니까 굉장히 크네요, 이게요. 그래서 전장이 한 5018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맨 이제 후면부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가지고 그렇고, 그거를 빼면은 한 4700 정도? 약간 산타페나 소렌토 정도, 약간 중형 SUV 크기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좀 차폭도 거의 한 2000mm 가까이 돼가지고요. 좀 차선에 꽉 차는 그런 느낌입니다. 랜드로버는요, 확실히 좀 디자인이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레인지로버나 디스커버리도 마찬가지지만 디펜더도 딱 봤을 때 이건 정말 차별적인 디자인이구나 확 느낌이 오고요. 특히 이제 다른 모델에 비해서 좀 디펜더는 좀 더 뭔가 강인한 느낌? 한편으로는 좀 약간 레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완구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것도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요새 이런 차량들이 잘 없잖아요. 좀 더 이제 오프로드의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익스플로러 팩이 있으면은 그 옆에 이제 키트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측면부에. 그것도 이제 좀 그런 느낌을 좀 가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내부 디자인도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일단 그 뼈대 같은 그런 노출형 구조, 이게 좀 인상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도 보면은 굉장히 좀 뭔가 힘이 느껴지는 예.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레인지로버나 디스커보다 좀 투박한 느낌이 들면서도 좀 힘이 있는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전반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데 뭐 경기적 한파주의보라고 한파 경보라고 이게 뜨네요. 저도 이제 아까 이제 톨게이트 지나면서 이제 그 요금을 내면서 문을 좀 열었는데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굉장히 좀 춥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하다 보니까 이제 T맵이 탑재됐는데요. 굉장히 좀 좋습니다. 저는 이제 차량의 내비게이션을 좀 중시하는 편인데 특히 수입차는 좀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내비가 이제 T맵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르노 삼성이 이제 T맵을 많이 이제 탑재를 했잖아요. XM3라든가. 그런데 좀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랜드로버도 이제 이번에 작년이었던가 올해 SK텔레콤하고 협업을 해서 했는데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보이고요. 좀 다른 수입차들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계속 좀 T맵 화면이 이게 지금 디스플레이 10인치로도 나오지만은 이게 계기판으로도 볼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벤츠 E클래스를 시승할 때 이제 벤츠 인테리어가 정말 마음에 든다고 했었는데요. 레인지 로버나 디스커버리도 굉장히 저는 만족스럽거든요. 시인성도 좋고 굉장히 좀 화면이 깔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디펜더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두 모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뭐랄까요, 좀 강하고 투박한 면? 그게 이제 그런 인테리어나 디스플레이에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좀 글씨체도 좀 힘이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뚜렷하다고 해야 되나? 확실히 그런 이제 개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펜더도 굉장히 좀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뭐 도어 트림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볼트 모양이 있는데 역시나 이제 오프로드였던 감성이구나 이거를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 쪽하고 약간 이게 좀 올라와 있어요. 조금 높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오히려 좀 기어 조작할 때는 조금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강한 인상을 많이 좀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T맵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일단은 주행 모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쪽 버튼을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뭐 도강, 바위 암석, 모래, 뭐 진흙, 뭐 잔디 자갈 눈길, 뭐 컴포트, 에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굉장히 뭔가 좀 모양이 좀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것도 좀 좀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디펜더하고 좀 뭐랄까요, 좀 경쟁 차종이 좀 이렇게 딱 부러지는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가격대나 이런 걸 좀 비교했을 때 그나마 이제 뭐 지프 랭글러나 아니면은 뭐 포드의 브론커 뭐 이 정도가 좀 떠오르고요. G박에는 너무 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중에 타본 차는 이제 지프 랭글러인데요. 랭글러하고 비교했을 때는 디펜더가 좀 더 세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랭글러는 완전히 정말 오프로드다, 이거는 정말 투박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충격도 많이 좀 올라오고 굉장히 딱딱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디펜더는 좀 더 부드럽고 세련된 느낌, 상대적으로 본다면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받습니다. 시승 차량의 이제 색상은 이게 막 판기아 그린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녹색 계열의 색상은 거의 처음 운전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색 계열을 좀 메인으로 내세운 차량들이 뭐 GV80 정도, 가끔 미니도 있고요. 그런데 이 녹색 같은 거 보니까 이게 또 좀 새로운 느낌이 들고요.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 야생의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굉장히 좀 디펜더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색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는데 이게 좀 사이드 미러를 보니까 이게 폭이 좀 좁아요. 그러니까 이게 높이는 좀 이렇게 긴데요, 폭이 좁다 보니까 좀 이제 시야각이 좀 좁아진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습니다.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이 점은요. 아무래도 디펜더가 좀 오프로드에 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좀 시승 코스를 최대한 좀 그런 이제 언덕이라던가 조금 구불구불한 코스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9월 22일인가 아마 그날 이제 디펜더의 시승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추첨이었는데 저는 이제 추첨에서 탈락을 해가지고 아쉽게 좀 참석을 못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아마 이제 랜드로버에서 굉장히 엄청난 이제 그 오프로드 코스를 만들고 있다 해가지고 기대하라고 그랬었는데 가고 싶었는데 못 갔던 기억이 나고요. 거의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시승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뭐 승차감이 좋은 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건 감안하고 타고 있고요. 생각보다 요철이나 이런 걸 지나가는데 충격 흡수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서스펜션이 좀 이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 이름이 디펜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디펜더 레터링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전면 그릴이라던가 뭐 이쪽에 많잖아요. 뭐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근데 여기는 보니까 그 조수석 앞에 그 빔 가운데 그 또 수납 공간에도 디펜더라고 크게 써 있고 되게 많아요. 막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구나. 디펜더로 엄청. 근데 누가 봐도 딱 이거는 차 보면 디펜더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가격이 9,650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굉장히 고가의 차량인데 근데 저라면 이렇게 오프로드 운전 못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예전에 그 시승 행사 때 보니까 엄청난 진짜 굴곡이나 그런 언더코스를 가던데 이거 1억짜리 차 진짜 차 망가질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만약에 제가 그런 거액을 주고 차를 사면은 그냥 간단한 차박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험난한 데는 차 안 몰고 갈 것 같아요 진짜. 디펜더는 보니까 이제 그 도광 능력이 있어가지고 900mm니까 한 90cm잖아요. 약 1m. 저 예전에 한번 그 뭐죠 디스커버리 스포츠였던가요? 그때 이제 시승행사 가가지고 그때도 이제 오프로드하고 험로징 했거든요. 그때 도광 코스도 있었는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인스트럭터께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제 그런 지시를 또 해주고 이제 설정 어떻게 하세요 하지만 굉장히 고가의 차량을 이렇게 물에 또 들어가서 도광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정말 차 고장 나면 차 물어줘야 되나 뭐 이 생각도 드니까. 근데 또 하니까 또 속도도 제어되고 또 도광을 하더라고요. 그때 좀 기억이 좀 나기도 하고요. 제규어 랜드로버를 보니까요. 랜드로버나 제규어 두 브랜드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뭐 메이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매량을 봐도 그렇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절대적인 이제 독일차 빅4가 있고 그 외에 뭐 테슬라라든가 볼보나 뭐 그런 이제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 이제 제규어 랜드로버는 조금 이제 좀 판매량이 적은데 약간 포지셔닝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약간 뭐 영국 브랜드라는 그런 이미지도 좀 있고 그리고 디펜더라는 차량이 또 많이 팔릴 수 있는 차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물론 굉장히 인기 모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럭셔리 오프로드 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도 수요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프도 뭐 이제 1만 대 클럽 뭐 가입했다가 올해는 조금 부진했잖아요. 뭐 지프 같은 경우도 이제 할인을 또 많이 하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제 그 랜드로버도 좀 가격이 좀 비싸다는 그런 평가가 많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많이 팔릴 차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매니아층이 확고하고 이제 운전하다 보니까요 이제 스티어링 휠 버튼이 조금 누르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스커버리하고 레인지로버에 비해서는 좀 더 좀 버튼이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잘 눌러지니까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반자율 주행이라던가 아니면 뭐 차선 유지, 뭐 스티어링 휠 열선 뭐 이런 게 좀 더 쉽게 또 눌리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레인지로버하고 비교하면 약간 아쉬운 점은 이제 레인지로버는 이제 그 일부 차종은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있잖아요. 센터페시아에. 그리고 되게 멋진데 아주 그래픽도 좋고. 근데 이거는 이제 한 개라는 게 조금 아쉬운 거고요. 확실히 오프로드의 어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나 있는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뭐 이제 뭐 디스커버리나 그런 이제 랜드로버 차량들이 이제 주차장에 가끔 몇 대가 보여요. 그럼 되게 막 멋지잖아요. 디자인도 조금 이제 사각인데 약간 둥글둥글하면서 좀 매끄럽고 뭔가 특징이 있잖아요. 굉장히 저는 멋진 디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자인만 보고 사기에는 좀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시승을 하면서 좀 뭔가 언급하기는 조금 그런데 이제 뭐 제규어 랜드로버 관련해서는 뭐 이런저런 또 농담도 있잖아요. 밈이 있잖아요. 근데 참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좀 부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이슈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도 이 브랜드 이미지가 좀 개선이 되면 더 잘 팔리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뭐 여러 이제 드라마에서 성공적으로 PPL이 되면서 그리고 차량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또 이미지 조금씩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해소가 굉장히 좀 절실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좀 둘러보니까 좀 수납 공간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조수석 앞쪽에 그 비무로 된 그 공간도 그렇고, 그 양옆으로도 그렇고, 도어 트림 쪽도 그렇고, 또 이제 그 기어 밑에 이쪽 밑에도 좀 깊이 파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점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좀 수납 공간을 좀 많이 이제 확보를 좀 해준 것 같고요. 이게 좀 일부러 이렇게 조금 이제 언덕지형으로 와봤는데요. 힘있게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차가 엄청 뭐 승차감이 탁월하고 뭐 승차감 탁월할 것 찾으면 이제 세단 타야 되는데, 굉장히 힘있게 정말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0마력 그러면 이게 좀 이런 데서 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법한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언덕길을 또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네, 또 이거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역시 이제 오프로드에 좀 강점이 있는 차가 아닌가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구불구불 하면서 올라가니까 약간 와인딩 코스 굉장히 좀 좋거든요. 운전하는 그런 또 재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참 또 12월 마지막 날 맞아서 좀 재미있게 또 운전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스터링이는 아주 가볍거나 그렇지는 또 않고요. 편안하게 또 올라가니까. 이게 방금 또 디펜더 시승 마무리했습니다. 또 12월 또 30일 날 또 올해 마지막 시승을 했는데요. 상당히 좀 차별적인 그런 장점 또 매력이 있었던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오프로드를 좀 못 타봐가지고 더 많은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좀 가격대가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뉴스 토마토 김지용이었습니다.